전화벨이 3번 울리고 멎었다. 5번째 진동이 시작될 즈음 나는 젓가락을 놓았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오후 해가 눌어붙은 채 미동도 없었다. 남문시장의 골목은 한낮에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전화 화면에 뜬 이름은 지은. 딸아이가 낮 시간에 전화할 리가 없는데 하필 오늘이었다. 나는 서둘러 통화를 눌렀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바람에 젖은 천처럼 질척했다. 나 큰일 났어. 젖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튀김기가 꺼져 있는데도 냄새는 꺼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어디야? 말할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보내줘야 해. 이거 늦으면. 그 뒤로 마이크를 막는 듯한 소음이 섞였다. 누군가 옆에서 재촉하는 기척. 나는 수조 앞에 서 있던 손님에게 미안하다고 수군거리며 주방 뒤쪽으로 물러났다. 장판이 발에 달라붙었다. 뜨거운 국물이 넘친 자리였다. 지은아, 천천히. 다쳐서 그래? 누구랑 있어? 설명 못해. 엄마 계좌번호 메모장에 있지? 거기로 말고 이 번호로 안내받는 계좌로 보내. 무슨 소리야? 내 계좌로 보내달라던 애가 왜 다른? 부탁이야. 엄마 제발. 그 목소리는 내가 아는 아이의 울음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낯설었다. 구부린 철판처럼 긁히는 음색. 다급함이 정답을 밀어냈다. 나는 계산대 및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손이 식었다. 기름때 묻은 손끝으로 잔액 라인을 훑자 얼음같이 차가운 숫자가 눈을 박았다. 몇 달치 장사로 겨우 모은 돈이었다. 휴대전화를 스피커로 전환하고 상대가 불러주는 숫자를 메모지에 옮겼다. 낯선 은행 이름. 낯선 예금주. 지금 바로야. 20분 안에. 20분? 지금 아니면 늦어. 숨을 삼키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한테 말할 시간 없어. 엄마가 해줘야 살아. 살아. 그 단어가 기름 냄새보다 더 진하게 퍼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은행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2번 틀렸다. 3번째에나 비밀번호가 들어갔다. 이체 한도를 늘리려면 인증을 해야 했다. 화면에 뜬 상담원 연결을 누르려다 나는 잠깐 멈칫했다. 지은아, 잠깐만. 내 목소리. 엄마. 낮고 낮았다. 나 믿어. 그 말은 오래전에 남편이 쓰러졌을 때 들었던 말과 닮아 있었다. 믿어. 그때도 나는 믿었다. 그리고 후회했다. 이체 완료. 영수증 화면이 반짝였다. 나는 한 번 더 눌렀다. 다시 한 번. 숫자들이 떨어져 나갔다.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감싸쥐었다. 화면이 이마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보냈어. 확인됐어. 엄마 조금만 더. 마지막이야. 얼마나? 많이. 전화는 끊겼다. 마지막이라는 말 뒤에 아무것도 없었다. 유리문에 그림자가 스쳤다. 옆가게 조명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정분 씨 괜찮나? 얼굴은 걱정으로 구겨졌고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다. 남은 파래 무침 좀 가져왔어. 고마워. 나는 억지로 웃었다. 목 안쪽이 마른 수건처럼 뻣뻣했다.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프가? 괜찮아. 나는 영수증 화면을 껐다. 꺼졌어야 할 심장 박동 소리가 더 커졌다. 명자는 한 발 안으로 들어오더니 부엌 쪽을 흘끗 봤다. 오늘 햇반찬 뭐 나왔노? 가지볶음이랑 콩조림. 콩은 내가 좀 가져갈게. 우리 손님이 찾는다. 그의 손목에 얇은 먹물이 묻어 있었다. 장부를 정리했나 보다. 나는 무심하게 넘겼다. 점심에 경찰이 시장에 왔다 가더라. 명자가 말했다. 사기 전화 조심하라 카더라. 요새 난리다 카더만. 그 말에 방금 전의 대화가 다시 들려왔다.
엄마 믿어. 내 귀 안쪽에서 메뚜기처럼 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명자는 반찬통을 걸어놓고 내 앞치마 매듭을 고쳐 묶어주었다. 매듭이 단단해졌다. 정분 씨는 괜찮다. 또 벌면 된다. 또 벌면 된다. 어쩌면 위로일 수도 있는 문장이 그날만큼은 잔인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님 두어 명이 더 들어왔다가 아무 말 없이 김치를 집어들고 나갔다. 골목에 바람이 들었다. 장판 아래가 미세하게 떨렸다. 닫을 시간이 되자 명자는 먼저 셔터를 내렸다. 철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길게 긁혀 내려왔다. 그 소리는 낮의 통화 속 철판 같은 목소리를 데려왔다. 나는 전등을 하나씩 껐다. 유리문을 닫으며 골목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발을 멈추고 귀를 세웠다. 언니, 이제 통화 끝났어요. 그 말투. 아주 짧은 억양. 나는 숨을 멈추었다. 얼어붙은 골목의 공기 속에서 조금 전 전화 속 음색과 겹치는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도망치듯 문을 잠그고 뒤돌아섰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밝은 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금 회의였어. 무슨 일 있어? 나는 꿀꺽 침을 삼켰다. 혹시 나한테 전화했어? 오늘? 아니. 오전부터 계속 회의였는데. 그 대답이 끝나는 순간 내 발바닥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서늘한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엄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리문 반사에 내 입술이 푸르게 떠 있었다. 골목 끝에서 셔터 내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철판, 억양, 그리고 언니라는 호칭. 오늘 내가 보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누구의 손에 쥐어졌을까? 다음 날 나는 시장관리소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에도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문을 등지고 서서 숨을 들이마셨다. 숨이 아니라 바늘이었다. 내 입안에서 그 문장이 다시 살아났다. 엄마 믿어. 나는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목소리보다 손을 믿는다. 그리고 가게 불을 마지막으로 껐다. 잠긴 셔터에 손바닥을 댔다. 하루의 열이 식어간다. 식으면 굳고 굳으면 꺾인다. 꺾이기 전에 적는다. 수첩 1장. 빠져나간 돈, 골목의 언니, 손목의 먹물, 믿음의 값. 나는 결심했다. 내일 CCTV. 내일 은행.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명자야 내가 아니길. 밤하늘에 희미한 번개가 스쳤다. 셔터 사이로 스며든 한 줄기 불빛이 내 발끝을 덮었다. 그 순간 가게 안쪽 어딘가에서 전화벨이 짧게 울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남문시장 입구의 철문이 덜컹거리며 올라갔다.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불을 켜자마자 반찬통마다 비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밤새 냉장고 문이 덜 닫혔던 모양이었다. 어제의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화면 속 잔고는 여전히 영원으로 찍혀 있었다. 계좌에서 사라진 돈은 내 손의 온기까지 함께 가져갔다. 플라스틱 통을 정리하다 말고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CCTV, 은행, 명자 손목, 목소리.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다. 내 글씨가 흔들렸다. 문이 덜컥 열리더니 명자가 들어왔다. 아이고, 벌써 나왔네. 어제 좀 피곤했을 텐데.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잠이 안 오더라고. 명자는 내 앞에 미역국이 든 도시락통을 내려놓았다. 속 풀어. 오늘 새벽에 끓였다. 국물에서 들깃한 향이 올라왔다. 익숙한 냄새였다. 우리 엄마 생전 좋아하던 향이기도 했다. 고마워.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 속에 검은 점 하나가 떠올랐다. 마치 먹물처럼. 명자 씨, 어제 말한 경찰 얘기 있잖아. 사기 전화. 아, 그거?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 그게 나한테도 왔어. 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돈을 보내달래. 명자는 도시락통을 닫았다. 뚜껑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너무 컸다. 세상에 그걸 진짜 보냈나?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응. 얼마나? 조금. 얼마인데? 한 달치 장사. 명자는 손으로 이마를 쓸었다. 정분 씨, 그거 신고해야 돼. 경찰에 바로 가자. 나도 같이 갈게.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시장 입구 파출소. 낡은 간판 밑에서 한 형사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명자가 앞장섰다. 이 사람 사기 전화 받았다 카더라. 딸 목소리로 왔다 하대요. 형사는 내 주민번호를 적으며 물었다. 계좌번호 기억나십니까? 메모해뒀어요. 잘하셨네요. 요새 그 수법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 새로 친해진 사람 없으세요? 명자가 웃으며 대신 말했다. 정분 씨는 시장 터줏대감이라 다 친구들이라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이랑 통화해 보시고 거래 내역 문자 있으면 내일 아침에 다시 들르세요. 명자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 이런 거 경찰이 다 찾아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명자의 손이 닿은 자리를 바라봤다. 잉크 얼룩이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점심 무렵 나는 은행에 들렀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얼굴을 찡그렸다. 고객님, 이체된 계좌가 모두 새로 개설된 유령 계좌네요. 유령 계좌? 신분증 도용으로 개설된 겁니다. 제 이름으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가 옆에서 혀를 찼다. 요즘은 별짓 다 하네. 아휴. 이름이 정성택 씨로 돼 있는데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성택. 내 남편의 이름이었다. 직원이 말을 이었다. 이 계좌가 중간 송금 계좌로 쓰였어요. 혹시 이 이름 아시나요? 명자가 먼저 대답했다. 그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나는 겨우 입을 떼었다. 그럼 그 계좌는 누가 만든 거죠? 직원은 모니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은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찰 협조가 필요해요. 은행을 나와 시장 골목으로 걸어가는데 발바닥이 바닥에 붙는 듯 했다. 명자는 내 옆에서 계속 중얼거렸다. 그래도 너무 자책 마라. 그 목소리가 딸이라며. 누가 그걸 못 믿겠노.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골목 모퉁이의 분식집 스피커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다.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주변 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한 문장이 내 등을 때렸다. 명자는 바로 채널을 돌렸다. 뉴스 참 겁만 주네. 나는 눈을 감았다. 명자 씨, 어제 그때 나한테 전화 왔을 때 시장에 있었지? 내가? 아니, 집에 있었는데. 집이 어디였더라? 시장 뒤 골목, 우리 가게 창고 옆. 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그냥. 그녀는 가볍게 내 어깨를 쳤다. 나까지 의심하나. 참나.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눈이 웃지 않았다. 가게 문을 닫을 즈음 휴대전화가 울렸다. 10-3897. 발신자 이름 없음. 귀에 대자 같은 톤의 여자 목소리가 흘렀다. 이정분 씨죠? 고객님, 피해금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다시 돌려받으시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지금 바로 인증번호를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겹쳤다. 누구 전화야? 전화기 속과 내 등 뒤에서 동시에 들린 그 음색.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명자가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금방 끊을게. 그녀는 내 휴대전화 화면을 힐끗 보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정분 씨, 요새 또 속지 마라. 그런 전화 또 왔지? 응. 에구, 내가 진짜 신경 써줄게. 그녀는 앞치마 끈을 묶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의 손목에 남은 검은 잉크 얼룩이 햇빛에 반짝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조용히 껐다.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도와주겠다던 그 말이 왠지 칼날처럼 들렸다. 밖에서는 장날 행상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신선한 생선이요. 오늘만 싸게. 그 소리들 속에 섞여 낮은 여자 웃음이 흘렀다. 어제 들었던 그 통화 속 웃음과 너무도 비슷했다. 밤이 되자 명자는 내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 같이 가자. 언니 혼자 가지 말고. 나는 답장을 쓰다 말았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 뒤로 셔터 내리는 그림자가 스쳤다. 그림자는 내 것이 아니었다. 밤늦게 시장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소리마다 명자의 웃음이 겹쳐 들렸다. 휴대폰 통화 기록을 다시 열었다. 발신자 없음 아래 시간 표시가 이상했다. 명자가 내게 국을 건네던 바로 그 시각. 통화가 시작돼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명자야, 대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아침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다. 시장 골목에 먼지가 이르게 깨어나 부유하고 있었다. 나는 파출소 앞에서 명자를 기다렸다. 휴대폰 시계는 오전 9시 27분을 가리켰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 한 통이 왔다. 정분 씨, 미안해. 갑자기 손님이 몰려서. 먼저 들어가 있어. 명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반톤 높았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파출소 안은 조용했다. 어제 만난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제 그 계좌건 확인됐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송금 당시 통화 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제공받았어요. 녹음 파일이라니.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꼭 쥐었다. 형사는 이어폰을 건네며 말했다.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엄마, 나야 제발 지금 보내줘야 해.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뒤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조용히 해, 시간 없어. 그 말투. 억양. 나는 숨을 멈췄다. 명자의 말투와 같았다. 남문시장 특유의 억양 업서를 짧게 끊는 습관. 이어폰을 벗었다. 형사가 물었다.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는 곧바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형사는 내 표정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건요? 그는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시장 방범용 CCTV 캡처였다. 지난 오후 2시 13분, 내가 가게 안에서 전화를 받을 때 골목 맞은편 반찬 가게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짙은 곤색 앞치마 그리고 손목에 검은 밴드. 명자였다. 이거 어제 CCTV에서 확인된 겁니다. 형사는 모니터를 확대했다. 지은이라 표시된 내 통화 기록 시각과 명자가 서 있던 시각이 정확히 겹쳐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물었다. 그 사람이 혹시 통화 중이었나요? 맞습니다. 통화 중 표시가 잡혀 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이분 자주 오시는 분이죠? 옆 가게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주변인 연루 사례가 많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파출소를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셨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시장 바닥을 스쳤다. 명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아이고, 미안하다. 손님이 갑자기 몰려서 그녀는 평소처럼 웃었다. 괜찮아. 형사님 뭐라 하대? 녹음 파일 있다고 하더라. 그래? 응. 목소리도 남았대. 명자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그럼 다행이네. 범인 금방 잡히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끝이 떨렸다. 오후가 되자 시장에는 사람들로 붐볐다. 명자는 평소보다 더 바빴다.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가끔씩 내 쪽을 힐끔 바라봤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가게 뒤쪽 창문으로 CCTV 설치 위치를 확인했다. 벽에 붙은 회색 상자 하나. 그 옆에는 관리소 문이 204호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퇴근 후 나는 관리소로 향했다. 204호 문을 두드리자 젊은 직원이 문을 열었다. CCTV 열람 요청하셨죠? 어제 녹화본입니다. 직원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화면을 재생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오후 2시 내 가게가 보였다. 나는 전화를 받고 있었고 그 바로 맞은편 골목 명자가 서 있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또렷하게 움직였다. 엄마. 그리고 지금 보내.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직원이 놀라서 물었다. 왜요? 저 사람 제 옆 가게 주인이에요. 확인서 써주시겠어요? 경찰에 전달해야 하니까요. 손에 펜을 쥐려는데 손끝이 얼음처럼 식었다. 서명 칸 위에 내 이름 이정분을 쓰며 눈물이 떨어졌다. 밤이 되자 명자가 문을 두드렸다. 정분 씨, 오늘 고생 많았지? 뉴스 봤어? 보이스피싱 조직 잡혔다 카더라. 그래? 응. 이제 다 해결될 끼다. 그녀는 미리 포장해온 멸치볶음을 내밀었다. 내가 만들었어. 힘내라. 나는 봉지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손등에 남은 먹물 자국이 다시 보였다. 명자 씨. 응? 요새도 통화 많이 해? 그녀가 웃었다. 아이고, 우리 손님들 전화 주문이 얼마나 많은데. 그 웃음은 짧게 끊겼다. 그 순간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 보안센터입니다. 피해 계좌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문자를 확인하자 보낸 번호는 명자의 가게 번호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명자가 내 표정을 살피더니 웃음을 멈췄다. 정분 씨, 왜 그래? 나는 봉지를 내려놓았다. 명자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뭔 소리고? 내 남편 이름으로 계좌 만든 사람 너 맞지?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어제 CCTV 다 봤어. 통화도 들었어. 명자는 숨을 삼켰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분 씨, 이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우연이야? 들어봐. 사정이 있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돈 나 혼자 쓴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자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봉지를 내 쪽으로 밀었다. 내일 가게 문 닫고 이야기하자. 다 말할게. 그리고는 돌아섰다. 문이 닫히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길게 잔향을 남겼다. 나는 봉지 속 멸치볶음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내일 오후 3시 창고 뒤로 와. 글씨는 익숙했다. 명자의 글씨였다. 나는 수첩을 꺼내 적었다. P3. 창고 뒤 약속 진실의 입구. 눈앞이 아득했다. 밖에서는 시장 확성기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도 남문시장과 함께 하세요.
나는 조용히 불을 껐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일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자.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 골목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창문 틈으로 본 그림자는 우산을 쓰지 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 발걸음은 내 가게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다. 약속한 시각보다 20분 먼저 도착했다. 남문시장 뒤편 창고 담벼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비늘처럼 일어 있었다. 비는 잦아들었고 바닥은 젖은 신문지처럼 눅눅했다. 나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켰다. 화면 밝기를 낮추고 주머니에 깊숙이 밀어넣었다. 숨을 고르는 사이 멀리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정분 씨. 명자의 목소리가 그림자 먼저 골목을 채우며 들렸다. 그녀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눈 밑에 피곤이 붓처럼 번져 있었다. 왔네. 말할게. 근데 화내지 마. 화낼 일 아니면 좋겠다. 우리는 창고 뒤 낡은 목재 팔레트 옆에 서서 마주봤다. 명자는 비닐봉지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입구는 수차례 접었다 펴서 보풀이 일어 있었다. 이건 거래 내역 일부야.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 내 돈은 그 안에 섞였어. 섞였다고 끝나? 명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전화 뒤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 담벼락 너머로 낮은 기침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한 남자가 모자를 눌러쓴 채 다가왔다. 회색 점퍼, 손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 그만 떠들고 본론으로. 목소리는 마른 나무 막대가 바닥을 긁는 소리 같았다. 명자가 한 발 비켜섰다. 정분 씨 소개할게. 길태 씨. 남자는 이름을 굳이 고치지 않았다. 윤길태다. 필요하면 사장이라 불러. 그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벽에 붙였다. 위임장이라고 적힌 복사본. 서명 칸에는 낯선 필체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얇게 긁힌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시장 사람들 개인정보, 주문서, 배송지 이런 것들 모으는 일. 명자 씨가 도왔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명자가 숨을 들이켰다. 협박했잖아. 그 사진으로. 길태가 어깨를 으쓱했다. 사실이잖아. 아들 병원비 밀린 거. 카드값. 빚. 숫자는 거짓말 안 해. 나는 벽을 짚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하나의 손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쾅쾅 울렸다. 그러니까 내 남편 이름으로 계좌 만든 것도 길태가 말을 잘랐다. 신분증 사본이 필요했지. 명자 씨가 마련했어. 내 남편이 예전에 썼던 보험 서류, 본인 확인 서류, 구석에 잠들어 있던 것들. 명자가 고개를 저었다. 원본은 아니야. 복사본.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은행 창구는 모를 때가 많지. 길태가 비웃듯 말했다. 내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렸다. 녹음 시간 812, 813초가 늘어갔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왜 하필 나였어? 명자는 눈을 감았다. 처음엔 그냥 전화번호 몇 개만 넘겼어. 주문서에 적힌 것들. 그러다 내 번호가 눈에 들어왔어.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가 내게 갖다 준 미역국, 반찬, 위로 그게 다 통로였어? 그건 감정은 빼. 길태가 말을 가로챘다. 우린 지금 정리하러 왔어. 오늘 들어온 돈 일부 돌려줄게. 대신 더는 경찰에 우리 얘긴 꺼내지 마. 그가 가방을 열었다. 봉투 2개가 나왔다. 맨 위에 놓인 돈은 많지 않았다. 이게 뭐야? 깔보는 거야? 시작이야. 멈칫도 없이 대답했다. 조용히 넘어가면 다음 주에 더.
그 순간 골목 반대편 전봇대 위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관리소 CCTV였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다. 지금 녹화 중이다. 길태의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그래서? 지금 말한 거 다 녹음도 했어. 명자가 놀라 나를 쳐다봤다. 길태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내 신발 끝을 덮었다. 지워. 싫어. 짧은 침묵 뒤 길태가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 소리 없이 사라져. 그가 손을 들었다. 칼은 아니었다. 오래된 금속자였다. 그러나 금속이 햇빛을 받아 번득이는 순간 내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명자가 소리쳤다.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거기 멈춰. 형사 최경호였다. 그의 뒤로 관리소 직원 둘이 따라왔다. CCTV를 가리키던 직원이 헐레벌떡 말했다. 조금 전부터 수상해서 신고드렸습니다. 길태는 굳지 않았다. 대신 명자를 끌어당겨 방패처럼 세웠다. 비켜. 명자가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명자 비켜.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동시에 길태의 금속자가 허공을 베었다. 자 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화끈한 통증이 번졌다. 형사가 접근하자 길태가 몸을 틀어 달아났다. 좁은 골목의 굴곡을 타고 그의 점퍼가 회색 잔상을 남겼다. 괜찮으세요? 경호가 내 손등을 보더니 기침을 삼켰다. 피는 조금.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 녹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화면에는 900기가 떠 있었다. 경호가 짧게 말했다. 증거 확보.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깨가 들썩거렸다. 정분 씨 미안해. 나 진짜.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한 사람의 얼굴에 죄책감과 안도가 동시에 그려진 표정. 미안하단 말 말고 사실을 말해. 명자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 전화할 때 내 옆에서 지시한 목소리, 내가 들은 그 여자 목소리, 나 맞아. 골목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근데 더 있어. 그녀의 목이 말랐다. 내가 한 게 전부가 아니야. 누군가 시장 안에 더 있어. 주문서 빼돌리고 번호 팔고 계좌 연결하던 손. 난 그 가운데였어. 경호가 눈썹을 찌푸렸다. 시장 안공모자?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소 쪽에서 번호가 새어나갔어. 관계자 중 누군가. 직원이 당황해 뒷걸음질 쳤다. 저 전 아닌데요. 나는 관리소 출입증을 목에 건 그의 이름표를 보았다. 서도환. 어젯밤 CCTV를 보여주던 그 직원은 204호였다. 지금 앞에 선인은 208호. 둘은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비가 다시 흩뿌렸다. 내 손등의 피가 빗물에 희석되어 바닥에 붉은 점을 만들었다. 명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내가 모은 기록들. 누가 언제 번호를 요구했고 내가 누구에게 넘겼는지. 다 적어놨어. 경호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걸로 일단 출두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잡았다. 추적팀 회색 점퍼 남자 골목으로 빠져나감. 남문시장 북문 방면. 나는 명자에게 물었다. 왜 지금 말해? 그녀가 울음을 삼켰다. 어제 내가 말한 목소리보다 손을 믿는다는 말. 그거 듣고 나도 손을 봤어. 내 손이 떨리더라. 떨리는 손으로 한 일이었지. 그래도 끝내고 싶었어. 비가 조금 더 굵어졌다. 골목벽을 타고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경호는 명자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술은 내일 정식으로 받겠습니다. 그가 봉투를 들고 사라진 뒤
골목엔 우리 둘만 남았다. 명자는 내 얼굴을 피했다. 정분 씨, 나 이제 다 끝났으면 좋겠어. 끝이라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사람들 단순한 사기꾼 아니야. 조직처럼 움직여. 조직? 시장 안에도 있어. 관리소, 배송업자, 심부름센터까지 다 얽혀 있어. 내 이름으로 등록된 계좌도 내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경찰에 전부 말했어야지. 아직 말 못했어. 말하면 아들한테 간다고 협박했거든. 길태가? 응. 그녀의 손이 떨렸다. 걔네는 CCTV도 다 보고 있어. 누가 신고했는지도 알아. 오늘 온 형사 내일 다시 못 올 수도 있어. 그 말이 끝나자 골목 끝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차창이 반쯤 내려가 있었고 안쪽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명자의 팔을 잡았다. 지금 말한 거 사실이지? 그래. 그럼 숨기지 말고 말해. 다 쏟아내. 그녀가 고개를 떨궜다. 오늘 밤 창고에 다시 모여. 길태가 남긴 자료가 하나 더 있어. USB라 했어. 거기엔 명단이 있대. 밤 9시 시장은 불 꺼진 채로 잠들어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골목 공기엔 금속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손등에 상처를 대충 감싼 뒤 창고 문을 밀었다. 문 안쪽에는 명자가 서 있었다. 어깨가 젖어 있었다. 정분 씨 왔네. USB는 아직 안 왔어. 곧 누가 가져다 준대. 누가? 길태 부하 중 하나래.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굳어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창고 구석에 오래된 냉장고, 낡은 박스, 그리고 흩어진 종이 뭉치. 그중 하나에 남문상회 거래 명단이라 적혀 있었다. 파일을 펼치자 손글씨로 된 이름들이 빼곡했다. 이정분 반찬가게 통화 가능 9월 18일 전송 완료. 내 이름이었다. 숨이 막혔다. 이게 뭐야? 명자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객 명단이라 생각했어. 근데 나중엔 돈이 오가더라. 너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2달 전.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면 죽인다고 했어? 내 아들도. 학교 앞까지 따라왔어. 그녀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럼 오늘 이 자리 함정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같이 있자고 했잖아. 문 밖에서 발자국이 들렸다. 명자가 숨을 삼켰다. 왔나 봐. 나는 뒤쪽 팔레트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모자에 가려진 얼굴, 검은 옷차림, 그리고 손에는 봉투 하나. 여기 길태 씨가 맡긴 거. 명자가 손을 내밀자 그가 봉투를 던졌다. 탁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열어봐. 명자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USB 하나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시장 상인들 얼굴이 있었다. 나 명자 그리고 관리소 직원들까지. 각자의 이름 밑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정분 480만 원 송금 확인. 이건 뭐야? 남자가 웃었다. 언니들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건 미끼야. 미끼? 오늘 밤 이걸로 거래 끝내기로 했거든. 경찰이 움직이기 전에. 누구랑? 너희랑. 그 순간 창고 불이 꺼졌다. 정적. 명자의 비명. 정분 씨. 나는 손으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다. 불빛이 깜빡이며 어둠 속을 갈랐다. 남자가 총을 들고 있었다. 조용히 해. 다 끝났어. 이게 끝이면 좋겠네. 내 손이 무심코 팔레트 위에 냄비 뚜껑을 잡았다. 그가 다가오자 나는 힘껏 내리쳤다. 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휘청거렸다.
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경찰 불러. 내가 외쳤다. 남자가 몸을 일으켰다. 늦었어. 이미 다 알고 왔어. 뭐를? 명단만 믿는다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 그 말이 끝나자 골목 바깥에서 차 경적이 3번 울렸다. 누군가 신호를 보낸 것이다. 남자가 USB를 낚아채 달아났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힘이 너무 세서 손에서 미끄러졌다. 문이 닫히며 바람이 밀려들었다. 밖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명자가 경찰들과 함께 뛰어들어왔다. 괜찮아? 나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USB 가져갔어. 경호가 들어와 창고를 둘러봤다. 다시 도망친 거죠? 응. 그리고 진짜 주인이 있다고 했어. 주인? 시장 안에 있어. 경호가 눈을 좁혔다. 관리소 다시 조사 들어가야겠네요. 조사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명자는 옆자리에서 손을 떨고 있었다. 길태는? 잡았다. 경호가 들어와 말했다. 남문시장 북문 근처 폐창고에서 체포. 근데 문제는 그가 USB를 꺼내들었다. 파일이 전부 암호화돼 있습니다. 암호를 풀어야 전체 명단이 나와요. 나는 명자를 바라봤다. 암호를 알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 하지만 아마 관리소 비밀번호랑 같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길태가 늘 말했어. 우린 관리소 안에 산다. 그 순간 경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형사님, USB 안에 파일 하나만 풀렸습니다. 뭔데요? 관리소서 도환송 금기록. CSV 파일이에요. 공기 중이 얼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럼 결국 명자가 중얼거렸다. 관리소가 시작이었네. 명자가 조용히 말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방 안 공기를 흔들었다. 경호가 일어났다. 지금 바로 관리소로 가보죠. 나는 붕대로 감싼 손등을 눌렀다. 오늘 밤엔 문 닫았을 거예요.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 불 끈 뒤에 움직입니다. 우리는 시장 뒤편 관리소 건물로 갔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다. 경호가 비밀번호를 눌렀다. 처음 누른 숫자는 틀렸다. 다시 다른 숫자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눅눅한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다. 사무실 안에는 사람 하나 없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컴퓨터와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남문시장 관리소라는 표가 붙어 있었다. 경호가 컴퓨터 전원을 켰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네요. 여기에 있던 자료가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명자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길태가 쓰던 암호는 남문이었어. 근데 뒤에 글자를 더 붙였지. 경호가 입력했다. 그러자 컴퓨터가 열렸다. 화면에 여러 자료가 보였다. 상인 명단, 계좌 기록, 감시 카메라, 시간표 같은 목록들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에 우리가 알던 사람 이름이 있었다. 서도환, 관리소 직원 이름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경호가 파일을 열었다. 컴퓨터에서 옛날 녹음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에 이정분 건은 끝났습니까? 한 남자 목소리. 명자가 처리했습니다. 번호 넘긴 건 정리됐고요. 다른 목소리. 좋습니다. 다음 주에 돈을 옮깁시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건 서도한 목소리야. 경호가 복사 버튼을 눌렀다. 이걸 증거로 제출하죠. 그때 복도에서 철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멈췄다. 누가 있나? 경호가 밖을 보았다.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서도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경호가 말했다. 서도환 씨 체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기 공모 혐의로. 증거 있습니까? 그는 반문했다. 있어요. 방금 들은 녹음.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허락 없이 본 겁니다. 불법 증거예요. 당신이 불법을 말하나? 내가 소리쳤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정분 씨, 당신이 피해자인 줄 아세요? 이 시장 자체가 이미 거래된 겁니다. 사무실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경호가 손전등을 켰다. 서도환은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멈춰. 우리가 뒤쫓자 창문이 깨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 다 끝났어. 그가 소리쳤다. 아직 아니야. 그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다. 진짜 주인은 나 아니야. 그 위에 있어. 누구? 관리위원장. 그는 나를 밀쳤다. 나는 책상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다. 컴퓨터가 넘어지며 유리 조각이 튀었다. 서도환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경호가 밖으로 뛰어나가 무전기를 들었다. 119 시장관리소에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비에 젖은 바닥 위에 서도환이 엎드려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경호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관리위원장 승인서라는 표제였다. 날짜는 사흘 전.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야? 명자가 종이를 빼앗아 읽었다. 시장 운영비 조정 및 특별 예산 이동 승인. 금액이 억 단위야. 경호가 낮게 말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큰 돈을 빼돌린 겁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켜졌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다. 관리자 연결 같은 알림이었다. 경호가 키보드를 누르려 하자 검은 화면에 흰 글씨 하나가 떴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모두 숨을 죽였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관리위원장 그 사람 누구야? 경호는 고개를 저었다. 자료엔 이름이 없습니다. 모두 익명 관리자로 표시돼 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익명 관리자라 발신자 없음과 같은 말이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엔 발신자 없음이 떴다. 짧은 문자도 왔다. 정분 씨, 관리소에서 나오세요. 곧 불이 날 거예요. 불? 경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천장 위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나가요, 지금. 우리는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뒤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불길이 사무실 창문을 뚫고 번지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오자 우리는 불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경호가 헬멧을 벗었다. 이건 단순 화재가 아닙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겁니다. 나는 타오르는 간판을 보았다. 남문시장 관리소 붉은 글자가 불에 녹아내렸다. 명자가 내 옆에서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 절대 시장 밖으로 안 나가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나가게 만들어야지. 경호가 말했다. 데이터는 이제 불에 탔어요. 나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자동으로 저장된 녹음 목록이 화면에 보였다. 회의 녹음 백업이라고 적힌 파일이었다. 비가 불길을 끄는 것처럼 쏟아졌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이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거야. 그리고 더 힘주어 말했다. 이 시장, 이제 내가 지킬게. 불길이 잦아들 무렵 하늘이 조금 밝아졌다. 비 냄새와 타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나는 불이 꺼진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다.
저 안에서 울던 사람들, 이제는 내가 대신 말해야지. 명자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분 씨, 우리 진짜 살아서 끝을 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멀리서 사이렌이 점점 멀어졌다. 불빛 대신 새벽 햇살이 번졌다. 검게 탄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졌다. 그때 내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내가 잡을 거야. 그 목소리의 주인을. 새벽 햇살이 천막 사이로 스며들었다. 골목 바닥엔 타다 남은 재가 눅눅이 붙어 있었다. 나는 붕대 감은 손등을 쥐고 관리소 앞에 섰다. 간판은 검게 말라붙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다. 명자가 떨리는 숨을 쉬었다. 오늘 경찰 조사 있다며 내 눈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고 했다. 운영위원장이 누군지, 누구의 지시로 우리의 이름과 계좌가 팔렸는지였다. 우리는 불탄 건물 옆 창고로 향했다. 문짝은 반쯤 녹아 비틀어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탄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동시에 밀려왔다. 바닥에는 반쯤 탄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젖은 종이를 하나씩 뒤집어 보았다. 지출 명세서, 계약서, 유지 보수 내역이 엉겨 붙어 있었다. 번진 글자 사이로 한 줄만 선명했다. 운영위원장 박경태라는 이름이었다. 명자가 탄식했다. 그 사람 경호의 윗사람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다가왔다. 경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우리 손에 종이를 빼앗아 훑어봤다. 나는 물었다. 이게 사실이냐고. 경호는 한숨을 쉬었다. 재개발 때부터 엇갈린 돈이 있었고 그것을 덮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중 하나가 길태였고 관리소와 운영위가 길을 터주었다고 했다. 명자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나는 말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또 당한다고.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더 있다며 위층 사무실 금고로 안내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연기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벽 뒤 패널을 밀자 금고 다이얼이 나타났다. 경호가 번호를 돌렸다. 철컥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안에는 봉투와 녹음기가 있었다. 봉투에는 수표와 도장이 찍힌 결제 문서가 들어 있었다. 문서 하단에는 운영위원장 박경태의 이름이 선명했다. 경호가 녹음기를 켰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장은 곧 팔리니 몇 명의 희생이면 된다는 말이었다. 명자가 몸을 떨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녹음과 문서를 공개하자고 했다. 경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말했다. 박경태는 이미 조합 쪽으로 옮겨 앉았고 손이 길다고. 그래서 나는 답했다. 그 길을 시장 사람들의 눈으로 끊자고. 오후가 되어 우리는 불탄 관리소 앞 마당으로 나갔다. 상인들이 모여 웅성거렸다. 나는 확성기를 들었다.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말했다. 박경태라고. 그리고 녹음을 틀었다. 스피커에서 냉혹한 문장이 흘렀다. 순간 장터의 소음이 꺼졌다. 누구는 입을 가렸고 누구는 주저앉았다.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외쳤다. 보상 약속은 거짓이었다고. 명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믿음을 판 죄라고.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누군가 위원장을 데려오라고 외쳤다. 함성이 한꺼번에 튀어올랐다. 경호는 무전을 쳤다. 순찰차가 접근했다. 그날 저녁 박경태는 사무실에서 연행되었다. 그는 끝까지 침묵했다. 경호가 내게 말했다. 이제 끝이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남았다고. 불길은 꺼졌지만 그 흐름은 남아 있었다. 가게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았다. 명자가 물었다. 이제 무엇을 할 거냐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국을 끓이고 이름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더했다. 누가 울면 바로 달려가서 이유를 묻겠다고.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없음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낯선 여자의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흘렀다. 수고했다며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다. 그 사람 뒤에는 더 큰 이름이 있고 시장 바깥 구청 쪽이라고 했다. 곧 끊긴 통화음이 귀에 맴돌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떠올랐다. 두려움은 아직 있었지만 도망칠 마음은 사라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목소리를 지우려는 손을 내 손으로 끊겠다고. 시장을 지키겠다고. 바람이 천막을 스쳤다. 타다 남은 종이 한 장이 발끝으로 굴러왔다. 나는 그것을 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거기에는 번진 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다. 나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밤이 깊어지자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가림막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 했다. 나는 명자와 등을 맞대고 서 있었다. 경호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새벽에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다고. 나는 물었다. 증거가 사라지지 않겠냐고. 경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로 끝난 불은 미끼였을 뿐이라고 했다. 진짜 문서는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휴대전화의 녹음 목록을 확인했다. 백업 파일이 깜빡였다. 명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무섭지 않냐고. 나는 솔직히 무섭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침묵이라고 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팔릴 거라고 했다. 그 말에 명자가 울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미안한 건 끝났다고. 이제는 함께 하자고. 멀리서 경적이 3번 울렸다. 누군가의 신호였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경호가 즉시 움직였다. 골목 어귀를 막고 순찰차의 위치를 보냈다. 잠시 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느리게 다가왔다. 차창은 반쯤 내려가 있었다. 안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누군가 우리의 얼굴을 찍었다. 나는 손을 들어 카메라를 가렸다. 차는 짧게 브레이크를 밟더니 빠르게 사라졌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들이 다시 올까?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니 내일을 먼저 준비하자고 했다. 이름표를 다시 달고 가격표를 다시 붙이고 계산대를 투명하게 만들자고 했다. 우리는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다. 셔터를 반쯤 올리고 젖은 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불타 그을린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 조리대는 다시 반짝였다. 솥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골목까지 번졌다. 나는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소리보다 냄새에 먼저 모인다. 오늘은 냄새로 시작하자고. 새벽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무료국 한 그릇씩을 내놓자고. 이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고 크게 알려주자고. 벽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다. 라디오에서 첫 번째 뉴스가 흘렀다. 명자가 국솥 뚜껑을 들고 들어왔다. 김이 흘러나오며 방 안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오늘은 내가 간 맞출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국을 한 국자씩 떠서 그릇을 채웠다. 밤이 길었지만 아침 냄새가 돌아왔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여전히 발신자 없음.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다.
낮은 숨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 내일 오전 10시 구청 앞에서 보죠. 짧고 단단한 음성이었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웃고 끊었다. 명자가 물었다. 또 그 전화야? 그래. 이번엔 구청이래. 가야겠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날 구청 앞 광장은 아직 한산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잿빛이었다. 나는 손에 서류 봉투를 쥔 채 서 있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 4본과 박경태의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명자는 함께 오지 않았다. 대신 새벽에 메시지를 남겼다. 끝까지 가요, 정분 씨. 우린 이제 멈출 수 없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구청 앞 시계가 10시를 알렸다. 그 순간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 앞에 멈췄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에는 익숙한 냄새가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분 씨. 누구세요? 박경태 위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 절 불렀죠? 그는 봉투를 가리켰다. 그 자료 이제 저희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오셨나요? 비슷하다고 해두죠. 나는 봉투를 품에 더 꽉 눌렀다. 이건 아무한테도 안 줘요. 그가 미소를 거두며 낮게 말했다. 그럼 위험해집니다. 위험은 이미 지난 밤에 봤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시했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럼 당신이 배후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배후가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장 건은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윗선이 정리를 원합니다. 나는 비웃었다. 진실이 시끄럽다니.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세상은 조용해야 돌아갑니다. 그가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지금 이 말 전부 녹음 중이에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농담하지 마세요. 이제 농담할 기운도 없어요. 그는 한 발 다가왔다. 삭제하세요. 싫어요. 그럼 후회할 겁니다. 후회는 이미 끝났어요. 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팔목을 잡았다. 그때 구청 정문 쪽에서 경찰차가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경호가 뛰어내렸다. 이정분 씨, 거기서 떨어지세요. 남자가 움찔했다. 나는 힘껏 그의 팔을 뿌리쳤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가 흩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종이들이 광장 위를 흩날렸다. 경호가 달려와 남자를 제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합니다. 남자는 발버둥쳤다. 당신들도 다 아는 일이라고. 나 혼자 아니야. 그의 외침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경호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이제 다 말하세요. 다 밝혀집니다. 나는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다. 거기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이정분 거래 확인서. 내 이름이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게 뭐예요? 경호가 서류를 빼앗아 읽었다. 피해자 명단이 아니라 거래자 명단이네요. 그럼 당신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 당신을 이용했겠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끝이 없네요. 경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담았다. 이건 경찰 증거실로 바로 보내죠.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시장 상인들이었다. 누군가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름을 되찾자. 누군가는 내게 손을 흔들었다. 이정분 씨, 이제 우리도 목소리 낼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명자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우린 이제 멈출 수 없어요. 하늘이 조금씩 개기 시작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다. 경호가 말했다. 이제 돌아가세요. 시장 사람들 기다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국부터 끓여야죠. 언제까지 국만 끓이실 겁니까? 국이 식으면 마음도 식어요. 아직은 뜨거워야죠. 그는 웃었다. 그런 마음이면 괜찮겠네요. 나는 시장으로 돌아왔다. 골목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간판을 닫고 누군가는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 불탄 냄새 대신 된장과 국물 냄새가 번졌다. 나는 가게 문을 열었다. 안쪽 벽에 새 시계를 걸었다.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다. 이제 멈추지 마. 내가 중얼거리자 시계가 작게 똑 하고 울렸다. 문 앞에서 명자가 나타났다. 손에는 하얀 국그릇 2개가 들려 있었다. 국간 좀 봐줘요. 나는 웃으며 국을 한 입 떠먹었다. 괜찮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아.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제야 맞았네. 우리는 국그릇을 나란히 놓았다. 시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세상이 조금 조용해졌다. 나는 잠시 밖을 바라봤다. 빗자국이 말라붙은 돌바닥 위로 새빛이 비쳤다. 모든 게 천천히 제자리를 찾는 듯 했다. 명자가 물었다. 정분 씨, 그 시계 멈췄던 거 고쳤어요? 아니요. 그냥 새로 샀어요. 왜요? 나는 대답했다. 멈춘 건 고칠 수 있지만 멈췄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국을 먹었다.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흘렀다. 남문시장 화재 사건 공모자 전원 체포. 앵커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문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 시작이죠. 시계의 초침이 다시 또박또박 움직였다. 멈췄던 시간, 멈췄던 이름, 이제 모두 흘러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시계 위에 앉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다시 와줘서 고마워. 명자가 고개를 들어 따라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멈췄던 시간은 완전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